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 사람들 뭐 들고 온 줄 아십니까? 고리짝만한 트렁크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게 뭔가, 빈티지 가방쯤 되는가 보다 하실 겁니다. 왜 6.25 전쟁 영화 같은 데서 피난민 행렬을 보면은 보따리 든 사람도 있고 가방 든 사람도 있죠. 바로 그 가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서 놓고 간 바로 그 가방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처음 우리나라 올 때는 그런 가방 하나씩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모은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그랬으니 쉽게 발길이 떨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두 앉으시죠. (1945년 10월 20일경) 조선 총독을 비롯한 관료들이 일본으로 귀국하거나 추방당할 즈음이다. 일본인 노부하라 경남지사의 집무실을 부산 지역 일본인들이 찾았다. 시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여러분께서도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준비를 하란 말입니까? 아베 총독께서는 이미 9월 19일에 떠나셨고 정무총관께서는 엊그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짐을 싸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조선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미군이 진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치안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하, 이것 보시오, 노부하라 도지사. 당신은 배짱도 없고 뚝심도 없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이럴 때일수록 조선 땅에서 불안해하는 일본인을 다독이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오. 맞습니다. 영사관도 설치하고 거리민회도 조직하고 일본인 전문학교도 만들어서 되도록 조선에 머물도록 해줘야 옳지 않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허나 지금은 우리가 누굴 믿고 트렁크 하나 들고 현해탄을 건넜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을 믿고 왔으면 당신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한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미국 땅이에요. 1876년 남자 52명과 여자 2명으로 시작된 재조선 일본인들. 그들은 그 순간까지도 조선의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미련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 핵심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조선을 착취해서 번 돈은 엄청난 양이었다. 1951년 3월 말 현재로 당시 관제청에 있던 영국인 벤 메리 씨가 정리한 적산 목록을 보면 전쟁으로 파손된 것이 50% 이상 되지만 당시 시가로 따져 5,900억 원이 된다고 기록돼 있다. 해방 당시 적산 사업체는 한국 전체 공장의 85%인 2,707개 업체였고 가옥만도 서울의 38,054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84,058채에 이르고 있었다. 이 밖에 점포 17,250개, 건물 6,192동, 선박 15,619척, 은행 7개, 대지와 농지, 산림, 농장 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규모가 큰 방직 공장은 서울 영등포의 경성방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산이었고 그 밖에 업종이 좋았던 사업체나 기업체는 모두 일본인 소유 재산이었다. 광복이 되자 적산에 눈이 뒤집힌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적산을 차지하겠다면서 관리권과 연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곳에 따라서는 극심한 적산 쟁탈전까지 벌어졌다. 1997년 지금은 신한은행에 합병된 조흥은행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발간한 조흥100년 숨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일부를 재구성해보면
미스터 박, 예. 내일부터 특수 업무부로 발령이 났어. 특수요? 무슨 특수 업무죠? 적산 관리. 적산이면 일본 사람들 재산요? 그래.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놓고 간 재산이 상당한데 우리 은행에서 그걸 취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 그럼 그걸 어쩌라는 거죠? 우리가 사들이는 건가요? 아이고, 은행이 집 사들이는 데인가? 그게 아니고 군정청에서 적산 목록이 오면 관리하면서 감정도 해서 팔아넘기는 일이야. 이야, 그거 재밌겠는데요? 그래. 자네도 하나 사서 장가미천 좀 벌어보게? 아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 바쁘겠네요. 그러니까 자네처럼 팔팔한 친구들이 해야 한다고. 두고 봐. 내일부터 아마 인산인해를 이룰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순서는 돌아오는 거니까 좀 기다리시라고요. 젊은 친구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온 사람들은 죄다 제정신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야. 당시 적산 불화란 거저먹다시피 한 것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 복권 당첨 같은 횡재였다. 당연히 조흥은행 본점 특수업무부 앞은 적산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연일 장사진을 쳤다. 그게 1946년 초였다. 여기가 적산가옥 취급하는 특수업무부. 은행 업무 마감됐습니다. 박군, 나 모르겠나? 예? 아니, 예. 역시 날 알아보는구만. 네? 우리 수원에서 같이 있었잖아. 이야, 그때 참 고생 많았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니야. 자네가 이 은행에 있다는 걸 누구한테 전해 듣고 냉큼 달려왔지. 백 좀 써보려고. 용건이 뭡니까? 나도 적산가옥 한 채 풀어받아 보려고. 적산가옥을요? 내가 아주 잘 아는 일본 사람이 놓고 간 적산가옥이 있는데, 듣자 하니까 일본인 집주인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면 불화받기가 유리하다고 하던데. 맞나? 맞긴 합니다. 그래. 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저녁이나 먹으라고. 응? 그리고, 나, 잘 좀 부탁하네. 이 돈 가져가세요. 저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박군. 이건 불화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정을 생각해. 글쎄, 가져가시란 말입니다. 그래? 자, 그럼 이 돈은 그냥 박군, 나 좀 봐줄 거지? 꼭 잘 좀 부탁하네. 그럼 난 이만. 아니, 미스터 박. 왜 그래? 저 사람은 누구고? 참 뻔뻔스럽긴. 해방 전에 수원 비행장 만들 때 제가 근로 보국대로 강제 동원됐었거든요. 그때 악질 중대장이었습니다. 뭐야? 참.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 모르는 놈이로구만. 예라이 친일파놈아! 이렇게 귀속 재산을 두고 전국 도처에서 쟁탈전이 벌어지자 민심은 소란하고 경제계의 질서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급기야 한국민주당 등 정당과 사회단체는 일본인 재산을 사는 건 가증스럽고 추잡한 이적행위라며 경고비라를 뿌리기도 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적산은 점점 훼손돼 갔고 특히 동사는 어쩐 일인지 하룻밤 사이에도 행방불명되는 일이 흔했다고 하죠. 이때 나온
유행어가 적산몰입해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미군정 법령 33호 모든 일본인 재산은 미군정청이 소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적산가옥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군산 쪽에 가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죠. 재미삼아서 당시 적산가옥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20, 21, 22, 22번지. 아, 이 집인가 보다. 그렇지. 이 근처에서 적산가옥은 이 집밖에 없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터도 잘 잡았고, 야, 이 니은자로 잘 지었구만. 당시 적산가옥 임대는 전적으로 조흥은행에 맡겨졌다. 특수업무과 소속 조사원 38명이 직접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고 가격을 정하면 불화받고자 하는 이가 직접 은행에 나가서 보증인을 세워 계약을 했다. 아이고, 은행에서 나오셨죠? 집이 많이 낡았어요. 싸게 좀 때려주십시오.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한 2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만 원이라뇨? 저희는 정확하게 군정청 지시에 의거해서 값을 매기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셔? 나도 군정청에 아는 친구들 몇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말하면 당신네들 은행원쯤이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어요. 뭐요? 이 양반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뭐야? 그럼 한눈에 봐도 20만 원짜리 집인데 40만 원 매기는 게 정당한 거냐? 이건 놓고 말해요. 어딜 가자는 거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군정청 가서 따지자니까. 가자고. 귀속 재산을 불화받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소위 적산가옥을 손에 넣기만 하면 당시로선 큰 부자가 되는 일이었다. 광복 직후 서울의 주택난이 그만큼 심각했다. 해외에서 동포들이 속속 귀국하고 38선 이남으로 몰려오는 월남민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로 서울은 이미 만원이었다. 그 뒤로도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서울은 더 커져야 했다. 1949년 8월 정부 수립 1주년을 계기로 서울을 묘사한 당시의 보도를 보자. 1949년 8월 3일 동아일보. 그간 문제였던 서울시 경찰국 관할 지역 중 경기도 행정구역인 서울 근교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가 편입되는데 그 내용은 고양군 은평면, 고양군 숭인면, 고양군 도면, 시흥군 구로리, 도림리 등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것이고 군정청은 나름대로 귀속재산을 불화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정해놓았다. 1. 과거 5년 동안 순 정치범 외에 죄를 지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2. 기왕에 귀속재산을 파괴하거나 사리를 위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부일 협력자로서 심판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원매자 또는 원매자 소속 내 가족 중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5. 45년 8월 9일 이후 일가구를 분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불화 원칙은 그저 원칙일 뿐이었다. 뭐요? 아니, 아놀드 장관, 그게 무슨 말이요? 서울 안에 100평이 넘는 적산가옥이 300여 채가 있는데 한국 내 인사들이 서로 차지하겠다는 눈치입니다. 그래? 그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급 주택들은 모두 우리 군정청으로 귀속시키거나 종속가옥으로 지정하고 일반인들 점유는 일체 허용하지 마시오. 하지만 집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구매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어? 영국권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강제로라도 명도 집행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산가옥을 몇 채씩 사들이거나 문서를 위주해서 거래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철저하게 가려서 규정대로 처리하시오.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든지 자유라고 좋아하는 불쌍한 한국인들 같으니라고. 어느 시대고 이런 혼란기에는 무질서하고 공포스럽죠. 길 가다가 내 땅이라고 말뚝만 박으면 그게 내 땅이 될 수 있고, 사람 때려놓고 그건 내 자유라고 하면 맞은 사람이 오히려 할 말이 없고,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